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찜질방을 알아요? 찜질방은 한국의 아주 큰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에요. 찜질방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방도 있고 차가운 방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찜질방을 정말 좋아해요.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너무 행복해요. 이번 주말에 혼자 찜질방에 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은 혼자 가도 아주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날씨가 좀 쌀쌀하고 바람이 불어요. 이런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찜질방이 딱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빵으로 아침을 먹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편하고 넉넉한 옷을 입었어요. 가방에 수건하고 핸드폰, 지갑을 넣었어요. 화장은 안 했어요. 찜질방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화장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나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좀 추워요. 빨리 따뜻한 찜질방에 가고 싶어요. 지하철역까지 5분 정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토요일 아침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세정거장을 갔어요. 역에서 나오니까 큰 건물이 바로 보여요. 찜질방 간판이 아주 크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드디어 도착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먼저 신발을 벗었어요.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이것은 한국의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입구에 있는 신발장 사물함에 신발을 넣고 열쇠를 뽑았어요. 이 열쇠는 나갈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접수대가 있어요. 직원이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요. 저는 한 명이요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주황색 반팔 티셔츠하고 반바지 한 벌을 줬어요. 찜질방마다 옷 색깔이 달라요. 어떤 곳은 분홍색이고 어떤 곳은 회색이에요. 큰 수건 하나하고 작은 수건 하나도 줬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자 팔찌를 줬어요. 이 팔찌로 사물함을 열 수 있어요. 음식도 이 팔찌로 주문하고 나갈 때 한꺼번에 계산하면 돼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해요. 팔찌를 왼쪽 손목에 찼어요. 탈의실로 들어가니까 안에 사물함이 아주 많이 있어요. 팔찌에 적힌 번호와 같은 사물함을 찾았어요. 팔찌를 대니까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가방하고 핸드폰을 넣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옷이 넉넉하고 면이라서 부드럽고 편해요. 사물함 문을 닫았어요. 자, 이제 찜질방을 즐길 시간이에요. 큰 문을 열고 공용 공간으로 나가니까 와, 정말 넓어요. 이곳이 찜질방의 메인 공간이에요. 먼저 바닥을 밟았는데 바닥이 따뜻해요. 이 따뜻한 바닥은 온돌이에요. 여러분, 온돌을 알아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법이에요. 바닥 아래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따뜻한 바닥을 아주 좋아했어요. 바닥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 문화예요. 공용 공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해요. 저도 따뜻한 바닥에 앉아봤어요. 아, 엉덩이도 따뜻하고 등을 대니까 등도 따뜻해요. 온몸이 녹는 느낌이에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수건 모양이 양처럼 양쪽에 동그란 뿔이 있어서 아주 귀여워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양머리라고 불러요. 찜질방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양머리를 해요.
수건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벽에 그림이 붙어 있어요. 양머리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순서가 하나부터 4까지 있어요. 먼저 수건을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 양쪽 끝을 가운데까지 돌돌 말아요. 양쪽을 똑같은 크기로 말아야 해요. 마지막에 머리에 쓰면 완성이에요. 좋아요, 해볼게요. 수건을 꺼내서 반으로 접었어요. 양쪽 끝을 돌돌 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머리에 써봤는데 모양이 이상해요. 이건 양머리가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수건을 다시 펴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했어요. 왼쪽을 조심조심 돌돌 말았어요. 오른쪽도 똑같은 크기로 조심조심 말았어요. 이번에는 양쪽이 거의 똑같아요. 조심스럽게 머리에 썼어요. 두근두근 거울을 보러 갔어요. 양머리가 됐어요. 양쪽에 동그란 뿔이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저도 드디어 찜질방 양이 됐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양머리를 쓰고 신나게 찜질방을 돌아다녔어요. 자, 이제 소금방에 가볼게요. 소금방 입구에서 나무로 된 무거운 문을 열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와요.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사방의 벽에 소금이 가득 붙어 있고 바닥에도 소금이 깔려 있어요. 은은한 오렌지색 조명에 소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공기가 뜨겁고 건조하고 소금 냄새가 살짝 나요. 빈자리를 찾아서 수건을 깔고 누웠어요. 바닥이 정말 뜨겁고 등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코끝에도 땀방울이 맺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서 땀이 나요. 여러분, 소금방은 몸에 아주 좋다고 해요. 땀을 흘리면 몸속에 안 좋은 것이 빠져나가요. 피부도 깨끗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소금방에 자주 와요. 5분 정도 누워 있었어요. 이제 너무 뜨거워서 소금방에서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소금방 반대쪽에 얼음방이 있어서 가볼게요.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와서 정말 차가워요.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벽이 파란색이고 얼음이 벽에 붙어 있어요. 온도가 영하라서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와요. 뜨거운 소금방 바로 다음에 오니까 정말 시원해요. 이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시원하게 식어요. 피부가 쫀쫀하게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2분 정도 지나니까 점점 추워져요. 팔에 소름이 쫙 돋고 몸이 부르르 떨려요. 3분도 안 됐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음방에서 빨리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너무 반가워요. 소금방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배가 고파요. 찜질방 식당으로 가서 메뉴판을 봤어요. 라면, 만두, 김밥, 떡볶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찜질방 계란과 식혜예요. 여러분, 찜질방 계란은 보통 계란과 달라요. 보통 삶은 계란은 하얀색인데 찜질방 계란은 갈색이에요. 뜨거운 열에서 오래오래 천천히 구워요. 그래서 겉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맛도 보통 계란보다 훨씬 고소해요.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 오면 반드시 이 계란을 먹어요. 팔찌를 대서 계란 3개하고 식혜 1잔을 주문했어요. 여러분, 식혜는 한국의 전통 음료예요. 쌀로 만든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예요.
계란이 접시에 나왔는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껍질을 조심스럽게 까봤어요. 안에 하얀 부분이 살짝 갈색이에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보통 계란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3개를 금방 다 먹었어요. 식혜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져요. 안에 작은 쌀알이 둥둥 떠다녀요. 쌀알을 씹으면 재미있는 식감이에요. 계란하고 식혜는 찜질방의 전통 조합이에요. 여러분도 찜질방에 오면 꼭 드셔보세요. 배가 좀 차서 이제 편하게 쉬고 싶어요. 텔레비전이 있는 공간으로 갔어요. 큰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 있어요. 저도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았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 수건을 깔고 누웠어요. 나무로 만든 베개를 베었어요. 나무 베개는 좀 딱딱하지만 시원해서 좋아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따뜻한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를 봐요.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몸이 녹는 것 같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느긋하게 쉬었어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1시간 정도 아주 편하게 쉬었어요. 몸하고 마음이 완전히 풀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소금방에 가볼까요? 소금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2번째라서 이제 익숙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 있을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뜨거운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으니까 아주 평화로워요. 주변이 조용하고 가끔 작은 소리만 들려요. 또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7분 정도 있었어요. 아까보다 2분이나 더 오래 버텼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소금방에서 나와서 수건으로 땀을 닦았어요. 아, 또 배가 고파요. 찜질방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플까요? 아마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라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 라면은 아주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식당에 다시 가서 팔찌로 라면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라면이 뚝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뚝배기는 돌로 만든 한국 전통 냄비예요. 라면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셔봤어요. 아, 뜨겁지만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요.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려서 먹었어요. 면이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어요.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뜨끈한 라면은 특별해요. 금방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배가 부르고 마음이 행복해요. 시계를 봤어요. 벌써 4시간이 훌쩍 넘게 지났어요. 와, 찜질방에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아쉽지만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에요. 탈의실로 돌아가서 사물함을 열었어요. 찜질방 옷을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방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챙겼어요. 접수대로 갔어요. 팔찌하고 옷하고 수건을 직원에게 돌려줬어요. 직원이 오늘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줬어요. 입장료하고 계란, 식혜, 라면 값을 합쳐서 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줬어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신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밖이 깜깜해요. 낮에 들어갔는데 벌써 밤이 됐어요. 4시간이 넘게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밖의 공기가 차갑지만 몸은 아직 따뜻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찜질방은 정말 최고의 장소예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피부도 깨끗해져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따뜻한 바닥에서 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찜질방에 꼭 한번 가보세요. 혼자 가도 아주 좋아요.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